반갑습니다. 오종혁 고선입니다. 자, 오늘은 박영래의 연시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연시가 뭐죠, 여러분? 연한 감입니다. 감. 홍시라고도 하는 거고요. 과연 이 시인은 바로 이러한 제재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 박영래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분은 이제 간결한 표현, 또 한국적 정서, 또 여백을 중시한다. 향토적인 시를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훈, 울타리박, 저녁눈, 겨울밤, 밤머리에 서서 소감, 이러한 정도의 작품까지도 추가로 알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에 가시면요. 여름 한낮에 땡볕을 받아요. 덥죠? 요즘처럼. 돌담위에서 익어갑니다. 연시가 결실을 맺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여름 한낮, 그쵸? 계절적 배경. 지금 시기랑 너무 딱 맞아요. 비름잎 배. 비름잎은 이제 한해살이 풀인데요. 이 푸른색의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꽂힌 땡볕. 자, 생명력을 부여한 역할. 그래서 이제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웃마을 돌담이의 연시로 읽다. 연시를 읽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 고통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땡볕은 연시를 읽게 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시라는 것은 중심 제재이면서 홍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름잎과는 어때요? 색채가 대비되는 겁니다. 그렇죠? 청색깔과 홍색깔, 청홍의 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연입니다. 서리와 눈을 맞은 뒤에 이제 제사상 아래에 종발로 빛나는 연시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한쪽 볼, 그렇죠? 우리 연시 보면 통통하게 볼처럼 생겼잖아요. 서리에 묻고 이제 계절적 배경이 나왔네요. 가을이고 묻었다. 아주 의인어를 쓰면서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제가 볼 때 깊은 밤을 자고 있대요. 아주 섬세한 감각이 있지 않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겠까요? 그렇죠? 의인법을 썼고 생명이 유지되고 익어가는 이 과정을 갖다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눈이 오는 어느 날, 그렇죠? 계절이 지금 막 바뀌네요. 깨어나서, 그렇죠? 또 깨어난다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잠자고 깨어난다, 그렇죠? 참 눈은 어느 날 깨어난대, 연시가, 그렇죠? 잠을 자서 깨어난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제 의인법을 썼고요. 제사상 아래, 그렇죠? 제사상 아래 심지, 여러분 심지 아시죠? 이 등잔불이라든가 촛다에 보면 실오라기 같은 헝겊들 보이죠? 이 심지를 머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발로 빛난다, 그렇죠? 아주 심오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연시 보시면, 그렇죠? 마치 그 심지가 있는 것 같죠? 꼭지 부분에서, 그렇죠? 여기 이제 심지를 머금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종발은 여러분 제사상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종지보다는 조금 넓고 평평한 그릇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등잔불처럼 이제 만든 거를 종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릇이에요. 마치 그 등잔불처럼 이 연시가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데 종발과 연시의 이 형태적인 유사성을 지금 끌어온 겁니다.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죠. 연시하고 종발의 모습이 그래서 탐스러운 이 연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갖다 여기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서리의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이 부분 서리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서리라는 건 연시는 이제 서리 속에서 익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시의 성숙을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자는 서리의 한쪽 볼을 묻고 연시가 익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 번째, 서리는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또 서리는 화자의 삶이 투영된 존재도 아닙니다. 화자의 삶이 아니에요. 또 서리는 시적 대상의 아픔을 해소한다. 해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리는 단지 연시의 성숙을 이끄는 존재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정리에 가시면요. 제재가 연시고 주제는 뭡니까? 감히 연시로 이거 제사상 아래 놓이기까지 오묘한 과정입니다. 아주 깊고 묘한 과정 이겁니다. 또 겨울날 제사상에서 빛나는 연시의 아름다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회화적이면서 서정적, 사색적, 향토적, 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실까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표현상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의 풋갈 같던 이 감이 한여름 땡볕 속에서 익어서 서리 속에서 연시로 성숙하는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자연현상을 투시하고 그것을 회화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서 가을 그리고 겨울로 이어지죠. 이런 시간적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데요. 이 연시가 탐스럽게 익어가면서 인간에게 어떠세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표현했다.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연시로 익은 후 잿상 아래에 놓이게 되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이 자연의 이 오묘한 조화와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또 전반부에서는 이제 자연이 성숙되는 과정이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2단 구성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용 전개상 의미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어를 정리하면요. 땡볕, 그죠? 예, 땡볕이 연시로 이어지고 연시가 종발로 빛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중심 제재인 이 연시라는 자연물의 인격을 보였다. 의인법을 써가지고 성숙이라는 시적 의미를 그려낸 겁니다. 예,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의인법을 쓴 겁니다. 또 일상적 소재죠. 연시가 땡볕을 받았어요. 서리가 눈을 맞았어요. 이거가죠. 탐스러운 생명력을 얻게 되면서 인간에게 어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잿상 아래에서 빛나는 이 연시로 시상을 마무리하죠. 그러면서 화자가 자연을 인간의 삶과 연결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시는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존재이자 원숙한 인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자연물입니다.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죠. 또 연시를 묘사했죠. 또 시의 회화성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회화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또 연시가 이제 탐스러운 존재로 거듭나려면 어때요? 서리와 눈을 견뎌야 되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원숙해질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압축과 절제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름답고 소형적인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요. 단 2개의 문장만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적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감이 일생을 살고 죽어서 인간의 먹을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감이 쓰인 자리가 또 어때요? 삶과 죽음을 매개하는 제사에 놓였죠. 자연의 순환, 또 자연의 섭리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상상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고통을 이겨낸 원숙함의 아름다움까지 우리 읽어낸다면 정말 깊이 있게 이 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관조적 어조로 형성해서 관조라는 표현은요, 그냥 관찰하고 조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찰하고 자세히 조망한다는 의미예요. 네. 자, 매력적인 오답 피하기 연습입니다. 자, 9개까지 있는데요. 보세요.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적 배경. 자, 시간의 흐름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앞에만 보지 마시고 2개를 다 연결해서 보셔야 되었고, 땡볕을 받으며 생명력을 얻게 된 연시를 통해서, 그렇죠. 화자가 자신의 삶을 떠올린다 하는데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능 현장이라든가 각종 시험에서 하나하나의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역설적 표현 통해서 주제의식을 하는 역설은 없습니다. 또 말을 거는 형식으로 거는 형식도 없고 친밀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음성 상징어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유사한 시어나 시구가 반복됐다, 이것도 없습니다. 단 2개의 문장밖에 없거든요. 예. 또 명령형 어조는 맞습니다만 강한 의지, 명령형 어조도 없네요. 예. 강한 의지도 없고요, 그렇죠? 예. 또 서리적 표현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하강의 이미지가 또 상승 이미지로 전환된다, 이것도 없습니다. 역동성이 부여된다. 역동성은 전혀 없죠. 근데 하강의 이미지가 상승 이미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면 이런 측면에서 있을 수 있겠네요. 깊은 밤 잠을 잤었죠. 이게 하강이라고 본다면 깨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상승의 이미지로 전환된다고 요거까지는 볼 수가 있다라고 근거는. 하지만 역동성이 부여됐다는 측면이 맞지를 않겠네요. 연시를 움직임에 있는 대상으로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역동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 또는 뭐 가운데 부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OX를 반드시 하나하나 잘라내서 정리를 하시고 분석하면서 답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이 짧지만 아주 그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박영래의 연시라는 작품을 공부했고요. 올해 수능은 또 특이하게도 올해부터는 연계율이 50%이기 때문에 작가의 다른 시가 나올 확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시를 공부하면서 다른 작품 중에 짧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작품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울타리 밖이라든가 월훈, 겨울밤, 밤머리에서 뭐 이런 시들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이유는 박영래 시가 나왔다면 수능 특강에 나오지 않은 다른 시가 연계돼서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